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쪽에 그는 세상을, 첫 번째 줄에 그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 일행에 합류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디 나라든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를 구경하고 싶은지.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물 좋아하는데 그 나라에 동물이 많다고 해서. 최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국, 미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미국 참 살기 좋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 구경 좀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직 남아메리카를 못 가서 남미 여러 나라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이국적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온유가 얘기한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아메리고 베스푸치 일행에 합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인물은 사실은 뭐야? 실존 인물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허구의 인물이야.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토머스 뭐 들어봤어? 토머스 뭐 그 전에 응?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시간 봤어. 그 유토피아란 말 들어봤을 거 아니야. 들어는 봤는데 어. 자세히 알지는 어.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책을 또 여러분들이 읽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른바 교양인으로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교양인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입학 논술을 본다. 그럴 때 이제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에도 일단 관련이 되어 있고 꼭 학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교양 있는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 유토피아를 갈망 뭐 이곳은 유토피아 같다 라고 할 때 그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이 뭐라는 거야?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 알아? 어디에도 없는 나라? 그렇지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이상사회 이상사회.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토피아를 그리는 모습이 사상가들마다 다 제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 극복한 어떤 그런 이상사회, 그게 바로 유토피아인 거고,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누구? 플라톤. 어? 어? 플라톤 아닌데. 지금 우리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토마스 모. 우리 토머스 모어라는 토머스 모어. 토머스 모어가 쓴 책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토머스 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다음 주가 글쓰기 시간이야. 그래서 다음 주 글쓰기의 과제가 뭘 것 같아, 준호나? 토마스 모의 쓰기? 아니, 오늘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뭘 것 같아? 이상적인 국가 쓰기? 그렇지. 아,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 김원유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 왜? 대통령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대통령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신조만 바뀌면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 설마. 하나 조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그런 얘기를 쓰는 거야. 오늘 너가 말한 대로 대통령을 바꾸면 이상적인 국가가 될 건데, 그럼 대통령이 바뀌고는 온유 말대로 하면 그럼 그 전에 이상적인 국가였었어, 우리가? 대통령 이전에? 다른 대통령이었어? 그건 모르겠어요. 왜 네가 태어나기 전이라? 네가 어렸을 때라? 아,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과연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 두 가지입니다. 아예
온유나 준원이가 새롭게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그려내도 좋고 또는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들을 이렇게 쭉 온유나 준원이 읽어보면서 야, 요건 이게 마음에 들어. 요건 요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뭐 할 수 있어? 조합할 수 있어. 이해가? 네. 방식이 두 가지라고 했어. 이 책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방안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래야 이게 이상적인 거다. 라는 그런 모습을 그려도 좋고 꼭 새롭지 않다 하더라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사상가들이 그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신발은 어느 메이커가 마음에 들고 뭐 옷은 어느 메이커가 마음에 들고 뭐 헤어스타일은 뭐가 마음에 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좋은 거를 모아서 새로운 스타일을 조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글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보면 책 9쪽 그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사상가들이 구상한 각각의 사회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원이하고 원유가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부터.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면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자에 오르는가?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중에 글 안에 위에 꼭 있어야 돼.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며 즉 왕정이냐 아니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 얘기. 또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위에 오르는가. 결국 왕정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잖아. 세습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민주정치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대통령, 응?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투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잖아.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받는 방식도 있고 투표를 통해 받는 방식도 있고 또 이런 방식 말고 또 어떤 방식도 있을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넘버원 를 뽑는 방법, 넘버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어떤 것도 있을까? 랜덤 뽑기? 그치 랜덤 어? 그 여러분 생각에 랜덤으로 뽑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랜덤으로 뽑는 게 더 좋은가? 가문을 정해서 그 가문에서 물려받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하는 방식이 좋은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돈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주자. 경매하는 것처럼 대통령 해갖고 온유가 나 5억 그러면 준호이 5억 받고 3억 더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제일 많이 저기 한 사람 주자.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방식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 책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도 되고. 준호야 이해가? 네. 나중에 다음 주에 글쓰기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오늘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 이것도 이제 제일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이른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른바 공산주의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또 섞는 방법도 있겠지. 뭐 그 외에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거고. 자,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건 뭐야? 사유재산 제도가 뭐야? 사유재산. 사, 자기, 사유재산. 사유재. 준호나 사유재산이 뭐야? 자기 거? 그렇지. 아닌가? 온유께 있고 준호니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야. 이거 내 집, 이거 너희 집, 이 땅 내 땅, 저거 네 땅. 이런 식으로 내 것과 네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도 돼.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자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물론 완전하게 제기하지 않지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게 다 누구 거란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거. 개개인의 그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국가 거야.
그 국가 것을 개개인들은 빌려 쓰는 형태. 그런 식으로 보면 개인의 그런 재산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할 거냐? 누가 무엇을 갖느냐에서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추첨을 할 거냐? 능력에 따라서 나눠줄 거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보고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분배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준원이 노동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노동 세계는 어떤 모습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어,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역할 있지, 역할. 청소라든가 뭐 이런 역할 어떻게 정해? 저희 청소는 번호순으로 하고 음. 1인 1역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서 가입. 그런 것도 하나의 노동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그럼 보면은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음, 1인 1역은 자기가 그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위가위보로 죠. 아니 그 너네 반은 그런데 네, 우리 사회는 사회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아이돌 해? 그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표? 투표해서 아이돌 해? 아이유요? 아이돌. 아이돌 응. 실력 좋은. 그렇지. 오디션 봐갖고 실력에 따라서 인기 달라지잖아. 뭐 그런 그 시스템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언니가 말한 대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한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노동세계는 어떤 모습일 건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된다. 오늘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여가에는 무엇을 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여가에는 무엇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허용할 건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개인의 자유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 맡게 된다? 그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그런 마약 같은 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하게 뭐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회가 좋은 건가? 아니면 엄격한 윤리,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가 더 좋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낼 건지. 그 다음 준원이 어, 어, 넘겨서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교육받나?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고 교육받나? 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교육받고 있어? 학교. 학교를 다니지. 뭐,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니고, 커서는 학교 다니고, 이런 시스템이잖아. 그리고 학원도 막, 학원이나 과외도 있는 시스템이고. 근데 어떤 나라는 학원이나 과외를 뭐 하는 거야? 없어요. 없애는 거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 학교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만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아예 그냥 아이들을 다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야. 지금은 어쨌든 아이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잖아.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안 키우고 그걸 보육원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뭐 그럼 그런 시스템도 한 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 그 교육이라는 거를 개개인에게 다 맡길 건가? 아니면 국가가 똑같은 걸 가르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는 얘기죠. 다음, 온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얻나? 이른바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성 역할을 구분 지을 건가? 성평등하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땠어? 남녀차별. 남녀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잖아. 남자가 하는 여자가 하는 나눠져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남녀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은 거잖아. 거의.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사회냐라는. 그 다음에 누구의 차례? 온유? 저요. 준호니.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 권리. 각 개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줄 거냐, 얼마만큼 줄 거냐,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아니면 그 권리도 뭐야, 주지 않을 거냐, 아니면 그 권리에 대해서도 그 계급마다 달리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나? 뭐, 어떤 나라는 종교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어떤 나라는 단일한 종교. 우리는 무슨 교를 믿어? 국교를 정해놓고 그거만 믿으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양,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줘서 다양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종교와 관련된 그런 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 여덟. 8가지 질문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유가 꿈꾸는, 준호이가 꿈꾸는 이상세계에서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쭉 서술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완벽한 국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상은 완벽한 국가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써도 좋고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여러 모습이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한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골라 담아서 하나를 만들면 된다. 이해가? 다음 주 글쓰기 숙제? 그래서 네, 이 책에는 지금 뭐가 차례보기에서 차례. 자, 제 1장에서는 누구? 플라톤. 플라톤.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갖춘 철학자가 왕이 되는 나라. 철학자가 왕이 되는 나라. 아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 왕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갖춘 철학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 왕이 되기까지 사실은 그 철학자가 수년 동안 훈련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옛날 방식과 전혀 다르고 지금 방식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국가론, 아예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책을 아예 썼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마스 뭐 음, 그 밑에까지 읽어줘. 그 제목까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공동체 유토피아. 유토피아 아까 우리 2장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책에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토머스 모어는 꿈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는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론이 3장은 토마소 campanella. 음, 신에게 완전히 복종한 태양의 나라. 사실은 쌤도 톰마소 캄파넬라는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이런 사람가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태양의 나라라고 해서 종교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또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 발렌틴 안드레. 참되고 선한 신의 도시 크리스티아노폴리스. 쌤이 또 요한 발렌틴 안드레도 아까 톰마소 캄파넬라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 이 책 보면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역시 이 사람도 참되고 선한 신의 도시라는 점에서 아까 3장의 톰마소 campanella 역시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래서 그 둘의 공통점을 보고 또 차이점 뭔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하면서 읽을 때 이 책을 더 효과적으로 읽는 거라는 얘기. 그다음 주론이 프랜시스 베이컨. 음,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과학과 기술의 국가. 새로운 안틸란티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유명한 철학자야. 베이컨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야, 그거 맛있겠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프랜시스 베이컨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통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속담 중에?
격언 중에 네. 그거 관련돼 있는 인물, 또 이른바 경험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었고, 이 사람 보니까 과학을 강조한, 과학과 기술을 강조한 그런 국가를 꿈꿨던 프랜시스 베이컨. 그 다음에 루이 세바스티엔 메르시에. 음, 자연으로 돌아간 계몽주의 국가 2440년의 파리. 2440년.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후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그때 도시의 모습이 이럴 거다라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엔 가베. 음, 요람에서 모든 가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공산주의 낙원 이카리아. 이 사람은 공산주의야. 요람이 뭐야? 요람 들어봤는데. 뉴턴의 요람? 뭐라고? 어, 요람이 뭐야, 요람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뭐 할 때 쓰는데? 그 뉴턴? 너 어렸을 때 너네들 요람을 써봤을 텐데. 온유나 요, 준원이가 요람. 그 천장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거는 요람이 아니라 그 뭐라고 부르지, 그거를? 요게 요람이야. 요거. 요거. 아, 쉽게 말하면 뭐, 침대? 애기용 침대. 아기 침대. 이걸 요람이라고 그래. 그 아까 온유가 말했던 거 뭐라고 부르지? 그 부르는 이름인데 왜 기억이 안 나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 말하는 거지. 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준호나 이름 생각 안 나? 모빌? 무슨 아, 모빌. 모빌이라고 그러나? 자, 그 아까 요람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국 이 얘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이른바 공산주의 나오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복지국가 이런 걸 꿈꿨던 게 바로 에티엔 카베다.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 그런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당은 누구야? 저 맞죠? 예. 카를 마르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차이를 없앤 사회. 그래서 우리가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칼 막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프리드 엥겔스하고 둘은 친구 사이기도 하고, 칼 막스의 이 프리드 엥겔스가 후원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 그 인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요 사람들이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것들을 쓰기도 하고, 이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사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 차이를 없애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그분이 바로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호. 하, 허버트 조지 웰스. 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장점을 모두 갖춘 나라.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모습과 사회주의적인 모습들,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거 공산주의의 장점만을 뽑아가지고 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바 허버트 조지 웰스가 제안한 그런 또 이상 국가, 완벽한 국가였던 그 모습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월더스 헉슬리. 음,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계 국가. 월더스 헉슬리. 요 사람도 사실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들을 그런 사람들인데, 아까 앞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과학과 기술의 국가라고 했는데, 요 월더스 헉슬리도 과학기술로 모든 걸 통제하는 세계국가라 해서 과학을 강조한다는 점 같다.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비교해 볼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니스트 칼렌마크.
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토피아. 에코토피아라는 것들. 지금 현대의 우리 기후 환경 위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기후 환경 문제가 없는 에코토피아가 바로 우리 미래 유토피아라고 손꼽히는. 그래서 어니스트 칼렌바크.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사상가들이 자기들이 펼치는 이상국가, 완전한 국가에 대한 비전, 이 플랜,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12장에 바로 누가 나오는 거야? 김온유 해놓고 김온유가 꿈꾸는 나라 제목 달아놓고 그 내용을 아니면 12장에 최준호 해놓고 최준호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뭐냐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소제목이야. 만약에 12장에 이선배 그랬으면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뭐 이렇게 해갖고 쌤이 기본소득 있는 세상의 모습을 쌤이 쫙 그리겠지 쌤 같은 경우. 쌤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 시민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쌤이 꿈꾸는 안전한 국가는 국경도 다 없애고 군대도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사람들 뭐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쌤이 그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야. 세계의 모습. 그런 것처럼 준원이라 오일가 신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되겠지.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놈들은 다 응? 잡아다가 다 저 섬에 가두어서 나쁜 놈들만 따로 살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뭐 따로 뭐 가려놓겠다. 이것도 여러분이 꿈꾸는 완벽한 국가를 실현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완벽한 국가는 무엇인가? 준원이가 생각하는 완벽한 국가는 어우 사람들 게임기 다 나눠주고 야 게임 마음대로 해. 준원이도 그럴 거지. 네, 그럼 바로 그러한 것들을 너가 완벽한 국가의 모습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다 그 배우는 걸 다 게임으로 배우게 뭐 바꿔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너 나름대로 꿈꾸는 그러한 그 사회의 모습들 완벽한 사회의 모습들을 너가 그리면 된다는 걸 주는 이해했어? 준호나 이해했어? 네, 오늘도 네. 이해했어야 될지? 그래서 거기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호나 오늘가 먼저 고민해 봐야 돼.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은 뭐냐?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좋은 모습일까? 라는 점에서 뭐 집은 떻게 나눠주는 게 좋겠나? 친구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게 좋겠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한 국가의 모습이다. 라고 꿈꾸는 것들. 아니면 아까 앞에서 물었던 8가지 질문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는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다른 또 검색이나 이런 것도 찾아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 완전한 국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온유가 토머스 뭐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11명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토머스 모어는 어떤 이상국가를 꿈꿨나? 토머스 모어가 꿈꾼 이상국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머스 모어가 꿈꾼 이상국가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곳을 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서 이제 어,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그 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토머스 무어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32쪽. 32쪽 밑에 다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리틀 로데우스가 보기에 모든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물을 필요도 없다. 신이라는 무엇이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유재산 제도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 모든 가치 척도로 여겨지는 곳에서 정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사회재산 제도가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그의 주장이다. 어, 그리고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나라는 무슨 나라? 응?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나라 무슨 나라였어? 지금 준호이가 읽은 대목을 보면. 음,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사회재산제도 폐지. 사회주의를 폐지한다는 건 결국 네 거 내 거가 없다. 없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라고 토머스 모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토머스 모어가 생각한 이상국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3.13쪽이에요. 아까 이제 유토피아 섬에 둘러본 이야기를 썼다고 했는데 3.14쪽 밑에서 둘째 줄 이서문부터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은 거의 형태가 동일한 5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각 지역에는 하나의 도시가 있고, 도시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다. 각각의 도시에는 6천 가구가 살며 한 가구에 성인은 10명 이상, 16명 이하로 유지된다. 한 가구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일부 아이들을 나이가 적은 가구로 보냅니다. 한 가구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체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지금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곳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지금 보니까 오늘이나 준영이가 보니까 한 가구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가구의 성인은 10명에서 16명 사이로 해야 될 것. 또 이런 가구가 한 도시에 몇 명? 몇 가구? 6천 가구. 1천 가구가 있을 것. 그 다음에 한 가구에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한대? 아이들이 적은 가구로 보내. 어, 지금 그래? 이 아니요. 집에 애 다섯이고 이 집에 하나면 다섯 있는 애 중에 몇 명 뽑아갖고 한 명 있거나 없는 집으로 보내? 그럼요. 안 그러잖아 지금 5명 나온 아이는 5명을 다 그 사람들이 돌보고 아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거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애 많은 집에서 애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중에 일부는 애 없는 집에 보내라는 거야. 이런 제도를 제안하는 거야 이 토머스 모어. 어때? 준원이 받아들여져? 아니면 받아들이기 아니요. 아니요. 어? 안 받아들여져요.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아니 애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더 아이들 더 잘 키울 거냐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뭐가 문제야?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고, 음. 안 난 사람은 낳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이제 싫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음. 그러면 온유 여기서 뭐 또 하나는 뭐야? 한 도시에는 6천 가구만 산다 6천 인구 제한을 둬가지고 6천 가구씩만 이렇게 모여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에서 16명이니까 약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인구를 유지한다는 거야. 그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 도시에 6만 명에서 10만 명이면 많은 거예요? 6만 명에서 10만 명이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왜냐면 그 스네일이 살고 있는 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150만이야, 150만. 그 6만에서 10만이면 그거에 몇 배가 되는 거고, 저기 너가 의정부라 아니 어디라고 했지? 의정부라고 했나? 네. 의정부시 인구도 몇십만일걸? 의정부시 인구가 너네 인구가 약 46만 명이라 46만. 너네 의정부를 하면 한 5개로 쪼개는 거지. 5개로 쪼개서 이렇게 있는 거지. 뭐그 정도 규모로 도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건 너무 인구가 적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에 막 1,000만이 모여 살고 막 그렇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사는 데도 있고 저쪽 강원도 어디나 경상북도 어디는 막 몇천 명도 안 되는 도시도 있거든. 음, 그러면 그 많이 뭐 우리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가 사는 거니까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것과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있잖아. 이걸 다 뭐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공평하게. 해쳐보야겠다, 해쳐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쳐보여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늘 어때? 해쳐 모이는 건 좋은 생각이긴 한데, 6만, 6,
6만 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국가 생각하기에 그냥 해충부에서 뭐 한 도시에는 50만 명씩 지금 너가 말한 대로 의정부 시민만하게 해서 50만 명씩만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그럼 제안하면 돼. 그러면 이제 서울에 나도 살고 싶어요. 아, 50만 명 넘었어. 서울에 지금 1,000만인데 그중에서 950만 명을 다른 데로 이사가. 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음. 어? 준호이 어떻게 생각해? 그 온유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인구를 나눠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기서 사는 건데 그렇게 나누면은 이당적인 국가를 해놓고 불평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준호이는 저런 걱정하는데 왜 온유는 이렇게 같은 인구수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네? 온유는 왜 이렇게 같은 인구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 아니, 비슷비슷하게 꼭 살자는 건 아니고, 서울 같은데 1,000만 명 정도 몰려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다른 도시로 가면은 뭐가 좋아? 것 같다. 뭐가 좋냐고, 그러면. 그 어떤 문제 해결되냐고. 그 뭐지? 음, 그 인구 적어서 문제되는 사회 있잖아요. 음,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인구 적어서 문제되는 사회고, 네? 그 사회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음,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에 백화점 같은 게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영화관도 없어지고, 어? 그러면 백화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소아과 병원도 없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또 살기가 너무 힘들. 불편하고 살기가 너무 불편하면 사람들이 떠날 거고 그럼 인구는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 반면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울처럼 1,000만이 모여 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겪는 문제 아니, 너희들도 겪는 문제잖아. 어떤 문제가 생겨? 인구가 붕괴해요. 어? 인구가 그러니까 지하철 못 타요. 예?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요. 그렇지. 대중교통 이용 힘들고 차들도 엄청 밀릴 거 아니야. 어? 교통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 살면. 네. 그뿐만 아니라 집값이 어떻게 집값이 몰라요. 엄청 올라서 집값 때문에 고통받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데 집이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에 많이 모여 사는 곳들 흩어놓으면 교통도 안 막힐 거고, 집값도 안정이 될 거고, 아까 그런 그 도시 소멸도시, 소멸되는 도시가 없어질 거 아니야. 한 50만 명 되면 거기에 뭐 극장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도시가 활기차게 굴러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온유는 그런 점이 만약에 부각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인구를 나누는 게 좋겠다. 국가에서 일부러 라고 주장할 거고. 반면 준원이는 개개인의 자유사를 존중하는데 씨, 나 서울 살고 싶은데 나보고 뭐 어디 다른 데가 살라고? 그럼 짜증날 거다. 그러니까 분비든 말든 그 개개인의 선택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다. 라고 준원이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 어, 국가가 설계되도록 너가 글을 쓰면 될 거고. 반면에 온유 같은 경우는 균일한 인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되도록 국가를 설계하면 되겠지. 이해가? 네. 네. 온유와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온유보다 더 적게 약 6천 가구 정도만 모여 사는 6만에서 10만 명 정도만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준원이 34쪽 두 번째 문단. 각각의 가구를. 각각의 가구는 최고 연장자, 즉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통솔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며 일반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1년에 한 차례 30가구씩
월 친정이라 할 수 있는 10호 그란트를 한 명 선출한다. 그- 그리고 한 도시의 10호 그란트 200명이 자신을 대표하는 보르를 20명 뽑으며 트라니 보르들이 1년 동안 의회를 구성한다. 200명의 10호 그란트는 가장 훌륭하며 유능하다 생각되는 사람의 도시국가의 수장을 선출한다. 수장은 종신직이며 복제의 욕심을 드러냈을 경우에만 관직을 빼앗긴다. 유토피아의 나머지 네 관리들은 매년 새로 선출된다. 어떤 관직이든 욕심을 보이는 사람은 모든 관직에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의회는 3일에 한 번 국가수장과 함께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사가 모두 논의된다. 때로 개인 간의 분쟁도 처리되지만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주로 뭐에 관한 부분들이야? 이성적인 국가? 이상적인 국가인데 그 이상적인 국가 파트 중에서도 뭐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야? 아까 6가지 질문 중에서 정치? 정치, 권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권력은 어떻게 뽑히는 건가? 여기는 어 뭐야 30가구씩 모여서 촌장을 뽑고 다시 그 사람들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트라리로 다시 20명을 뽑고 그 20명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또 아까 200명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왕으로 뽑고 근데 그 사람이 독재할 것 같으면 내쫓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하고 종신형 죽을 때까지 하고 이게 지금 우리하고 같다 달라?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르지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잖아 직접 선거잖아 근데 여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반에서 반장을 뽑아 그럼 반장들이 모여가지고 전교생을 뽑았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반장도 직접 뽑고 전교장도 뭐해 직접 뽑아요. 근데 직접 뽑잖아. 이렇게 직접 뽑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그냥 반장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 하나를 정규직을 뽑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임기제.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5년이잖아. 5년마다 바뀌잖아. 근데 여기는 한 번 뽑히면 뭐 한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죽어야 그 다음 사람 뽑는다는 거지.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온유, 어때? 너가 꿈꾸는 이상국가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국가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온유는 그러니까 꿈꾸는 국가는 오히려 온유는 막 남자들 여자들에게 절대 아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남자 여자 성별을 아예 다 없애버리는 뭐 국가를 한다든지 보통도 너네가 생각하는 모습은 뭐냐라는 거야.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며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준호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국가야? 지금이요? 어? 지금이요? 네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사회가 이상 사회냐고. 쫑하긴 해야 되죠. 복종하긴 해야 된다. 준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복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인은 복종은 해야 되는데, 막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심하게? 복종하는 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대등하게 평등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복종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너네들이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이요? 도시주민과 34쪽. 음.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사이에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토피아의 모든 주민은 남녀를 불문하고 농사일을 한다. 모든 도시 주민은 최소한 2년을 농촌에 가서 살게 된다. 일정 기간 종사하는 농업 외에 모두가 특정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혀야 한다. 여자들은 양모나 아마로 옷감을 짜는 등 힘이 덜 드는 기술을 배우고
남자들은 벽돌공, 대장장이, 철물공이 된다. 하루 노동 시간은 6시간이다. 끝까지.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뭐에 관한 질문이야? 남자, 아까 앞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뭐에 관한 질문에는 답이야. 지금 직업? 직업. 노동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노동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는 보니까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하고 2년마다 턴하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노은유? 2년 동안은 도시에 살았으면 2년 동안은 농촌 가서 살고, 그 농부하다가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적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준원이는 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 지금은 농촌에서 사는 사람 농촌에서 살고 도시에 사는 도시에서 살고 그러잖아. 물론 뭐 이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냐? 개인의 선택에 맞게 되느냐? 아니면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켜야 되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 여기 보니까 한 가지 기술씩은 더 갖고 있어야 되고 노동 시간 6시간. 하루에 6시간.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이야? 여덟? 8시, 8시간. 대신 주 5일제 근무지.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40시간 근무를 한다. 거기다 좀 더 하면 44시간, 아니면 최고 맥시멈이 52시간. 여기는 하루 노동 시간 6시간이야. 그 여러분 생각에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을 하는 게 좋은가? 한 6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하루에 4시간만 해야 되는 건가? 요즘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주 4일제 얘기되는 거 혹시 알아? 주 4일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주사일제요? 지금 일주일에 5일, 주 5일제잖아. 근데 일하는 게. 근데 선생님 때는 5일하고 반이었어. 월, 화, 수, 목, 금 다니고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했었어.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쉬는 거야.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만. 근데 지금은 토요일, 일 양이 뜨니까 주 5일제 근무잖아. 근데 이 5일제도 월, 화 다니고 수요일 쉬고 목, 금 다니고 그 토요일 쉬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어. 주 4일만 근무하자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 4일만 근무할 거냐? 아니면 노동시간도 얼마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6시간이나 5시간만 일하게 할 거냐? 그런 분에서 어떤 게 이상 국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정도 노동 시간이면 생활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편리를 위한 모든 것을 생산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에서는 여자들도 일하고 빈둥거리며 노는 무리가 없으며 쓸데없는 물건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생산하지 않는 풍습의 좋은 예는 옷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네다섯 가지 다른 색깔의 상의와 그만큼의 비단 하의를 가지고 신분 높은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이 가진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작업용 상의 한 벌과 외출용 외투 한 벌로 만족한다. 물들이지 않은 양모로 만든 외출용 외투는 이 섬 어디서나 똑같은 모양이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좀 의복.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준호는 어때? 이 유토피아의 모습이? 좋아? 재미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거 생산한다는 게 응, 옷 말고도 응, 컴퓨터에 그런 것도 응. 게임 관련된 것도 생산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옷도 그냥 여기 말한 대로 작업용 상의 한 벌과 외출용 외투 한 벌. 두 벌만 준다는 거야, 두 벌만. 그것도 똑같은 옷을. 어? 그래야 좋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어때, 오늘? 저는 옷 입는 거 좋아해서 너무 어. 싫어요. 그럼 이러면 너무 싫은 거지. 그럼 온유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들이 막 옷을 마음대로 입고 뽐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옷값도 아주 국가에서 뭐하게 싸게 책정해가지고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거 마음껏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온유는 그럼 그런 세계를 막 그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옷 잘 입는 사람은 국가가 막, 선발해가지고 더 막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사회가 난 좋은 사회를 생각한다. 넌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개개인들이 뭐 이렇게 옷 자랑하고 이러면서 낭비가 있고, 그럼 그 옷들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많이.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 일 조금 하려면 옷도 조금만 만들어야 되고, 옷 조금 만들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흐르는 거야. 그런 점에서 토머스 모어가 꿈꾸던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6쪽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차례야? 오류? 어디 읽어요? 36쪽 첫 번째 줄. 유토피아 주민들이 생산한 모든 것은 공공창고에 저장된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창고에서 얻는데 돈은 내지 않는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하겠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고에서 얻는데요. 그냥 가갖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는 거야. 어때, 주머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좋긴 한데 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또, 오늘 준원이 계속 재미없네. 여기 토마스 모이스랑이 왜? 그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 아, 휴대폰 이런 게임 같은 거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주 큰 걱정이네, 지금 준원이는. 본인은, 저도 별로인 것 같아요. 왜? 저도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음, 거는 안 줄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은 필요한 걸 그냥 막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뭐가 있어야지? 돈.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비싼 거 사고 그냥. 돈 없으면 아예 못 살아. 근데 이 사회는 돈을 안 따지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는 거야. 쓸데없는 거 안 가져가는 조건 하에서. 그런 이런 사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 밑에 이제 쭉 나와 남자 사제에 속한 사람들 중에 여자도 없고 남자 사제들은 뭐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문제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 37쪽에 보면 여자들은 18세 이전에 결혼할 수 없으며 남자들은 22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나이도 다 정해주는 거야. 결혼하려면 남녀는 먼저 서로에게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 음,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다 빨가벗고 자기 알몸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 이유들이 잘 실질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다 공개해 준다는 거야. 이상의 온유야? 네? 이상해? 그게? 이게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이상해? 네. 왜? 아니, 굳이 보여줘야 돼요? 자기 몸에 병 있는 거 이런 거 감추지 말라는 거지. 병원 가서 검사 받은 걸 어, 공유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옛날에 그런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지금도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 쌤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신체 검사서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내준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구나, 병이 없구나. 그래야 결혼한다는 거야. 준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결혼하기 전에 서로 그 신체 검사한 거를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응. 좀 그래요. 뭐가 좀 그래? 어, 그래 저였어도 하는 게 좋은데 만약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응. 나빠서요. 음. 본인은?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신체 검사서를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여기서는 지금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알몸을 다 보여준다는 것도 결국 건강을 확인한다는 거거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응.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남자친구랑 이제 막 사랑했어.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무슨 병이 있어. 그럼 이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하고 빠이빠이 이래? 아니요? 왜?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파도 그 다음에 병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해? 그러지 않을까요? 어우 야 아주 그냥 낭만적인 사람이다. 준원이는 준원이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무슨 뭐 병이 있어. 그러면
근데 그게 좀 괜찮은 거면 괜찮은데 어, 막 암 말기 이런 어, 거면은 어. 빠이빠이 해. 안 말기면 빠이빠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다니까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저기 돌봐주는 게 아니라 사랑했지만 너가 안 말기면 난 안 되겠어. 이제 그만. 너 알아서 죽어. 이렇게 헤어져. 근데 막 딴 데 같은 거 보면은 어, 이제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니까 그 안 말긴 사람이 너 보고 난 안 되겠어. 다른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알았어. 네 말 잘 들을게 하고 가버려. 그러라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럼 준호이가 말 거꾸로. 네가 아파. 어? 그러면 너 여자친구한테 난 아프니까 너 가. 그럴 거야? 음, 나 곧 죽을 거니까 내 곁에 있어줘. 그럴 거야. 1번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어, 이 죽기 전까지도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어. 빠이빠이. 보내줄 거야, 준호이가. 네. 야, 그렇구나. 자, 이렇게 차만 다른데 어쨌든 선생님 때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두 사람의 뭐 이렇게 신체 검사 이걸 한다는 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 요즘은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문화가 다른데 어쨌든 뭐가 더 여러분 생각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게 이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유토피아 책에 나오는 이상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토머스 모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상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꿈꾸는 이상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이런 이상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나 이거 동의하기 힘들다.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뭐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사상가들 중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을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거는 온유나 준원이가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를 더 선호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를 더 싫어하는 사람인지 온유나 준원이 스스로 본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번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 자기의 어떤 건 꿈꾸는 이상의 상황을 글로서 서술해 보는 그런 연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유토피아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후에도 대학살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적과 유신협정을 아주 성실하게 신성하게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또 이제 유토피아에서의 전쟁은 또 이런 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각 분야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서술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준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 질문은 171쪽이랑 이쪽 3쪽 보면은 이제 음 안드레 하여튼 교육 학당에서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몇 번째 학당에서 뭐 왜 배우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5번째 학당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을 배우는데 저는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재밌는 거 없나 했는데 다 공부고 재미없는 거여서 그나마 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5번째 학당에 있는 천문학과 dim성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우님 해주세요. 몇 쪽이라고? 뭔 말이에요? 70, 아, 72, 응? 72쪽. 네. 아, 170쪽을 보고 있었네. 저도. 어, 72쪽, 71쪽부터. 첫 번째 학장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어, 9개? 9개 학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학당에 가서 공부하고 싶냐고. 아,
저는 다섯 번째 천문학이 있는 학당을 그럼 하고 이겼어, 싶습니다. 주원이. 그래, 주원이가 그 얘기 들었고. 온유시킨 거잖아. 이문희님 해주세요. 잠시만요. 저는 여섯 번째 학당에서 물리학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물리학과 역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홉 개 학당 중에서는 그나마 물리학이 나은 것 같아서입니다. 이문희님 해주세요. 네, 저는 두 번째 학당에서 상급 과정의 수련들 대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도록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두 번째 학당에서 깊이 있는 사고 방식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원이가 픽한 인물은 누구? 친구요. 요 사장, 요한 아, 발레틴 안드레. 요한 발렌틴 안드레라는 사람이 꿈꾸는 그러한 이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발렌틴 안드레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 65쪽 밑에서 여섯째 줄 가옥은 모두 들고 있습니다. 65쪽 밑에서 여섯째 줄 가옥은 모두 읽어요? 1번. 가옥은 모두 하나의 모델에 따라 지어졌다. 집은 보통 세 개의 공간, 거실과 침실, 부엌으로 구성돼 있었다. 가옥들은 공동체의 소유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다. 400명가량의 주민들은 화려함과 사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옥들의 설비는 간소하고 소박하다. 거룩함, 검소함은 내복에서도 나타나서 주민들의 옷은 작업복과 평상복 단 두 종류뿐이다. 모든 옷이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다. 까지. 자, 어때? 요, 요한 발렌틴 안드레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아까 봤던 토머스 모어의 이상국가하고 비슷해 아니면 달라?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하잖아. 얘도 지금 보니까 옷은 검소하게 두 벌만 입으라잖아. 아까 토머스 모어도 그러더니. 또 심지어는 집도 똑같이 지으라잖아. 어? 토머스 모어에서는 집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66쪽, 넷째 줄, 준원이. 위복과 가지도구 식량은 공공 장소에 창고에서 배급받는다. 식사는 대개 4, 5인으로 구성된 가족끼리 집에서 한다. 식사는 보통 하루에 4번 하는데 여성이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여성은 경건하게 진심을 담은 덕담을 양념 삼아 식사를 마련한다. 여기 보니까 의복과 가진도구 식량은 공공장소에서 배급받는다는 거야. 아까 저기는 어떻게 했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어떻게 했어? 창고가요. 창고에 가서 필요한 걸 자기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더 욕심 부리고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그 자기가 창고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배급 배급, 나눠준다는 거야.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둘은 좀 차이는 있어. 그거는 내가 가서 어쨌든 내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야. 근데 다만 욕심내지 말고 갖고 오라는 거야.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 자, 여기 보면 남자는 24세 이상, 여자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손을 낳는 데 있다. 어, 자손을 낳아야 되고 정육을 품는 것은 비난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6쪽 밑에 두째 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은 명확히 나뉘어 있다. 여자들은 실을 잡고 바느질하고 술을 넣고 뜨개질하는 법을 배운다. 양탄자를 짜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정교한 일이고 옷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보통 일이며 빨래를 하는 것은 여자들의 의무이다. 그 밖에 여자들은 집과 부엌을 정돈하고 청소해야 한다. 어때? 남녀 역할을 나눠놨어. 아까 토머스 모도 그랬잖아. 이거 옛날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 그런 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준원이 밑에서 세줄줄 67쪽에. 평등의 원칙은 재화 분배뿐 아니라 사유재산과 관련해서도 관철된다. 예컨대 크리스티아노플리스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됐다. 그 누구는 집을 소유하지 작업 도구와 생산 도구와 돈을 소유하지 않는다. 바로 그 그러니까,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람, 요한 발레트 안드레도 이렇게 우리처럼 사유사 인정하지 않는다잖아.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준원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준원이는 어떤 세상을 꿈꾸냐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각 사상가들마다 무엇을 완전한 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몇 중요한 사람들은 꼭 알아둬야겠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상식이 높은 사람, 배경식을 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준원이나 온유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는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좋은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글로 쓰는데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조립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써도 좋고 아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 이상 국가가 되려면 이러이러이런 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없애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교육, 애들 교육 어떻게 되느냐, 뭐, 애들 낳는 거 어떻게 되느냐, 회사 취직은 어떻게 되느냐, 뭐, 대통령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좋은 세상이다. 이게 이상적인 사회다. 라는 것들을 한번 꿈꾸는 글쓰기를 다음 주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수업이나 다음 주 과제에 관련된 질문. 약간 어? 수필 같은 거예요. 아? 약간 수필 같은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책에 쓰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방송 쓰면 돼, 그냥. 너 나름대로. 여기에 11자가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돼. 오늘 질문. 없어요. 없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